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 중독인 5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 중독이에요. 요런 5가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라고 이제 제가 슬로건을 했는데 어, 좀, 좀 일반적으로 아니면 저희 쪽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 좀 약간 그런 것들은 빼고 이제 저희들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안 하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중독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보통 뭐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뭐 어느 정도 생활 처리가 잘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중독에 대한 그 교본들에서 사실 이런 예시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예시들을 이야기할 때 왜 얘기하냐면 이제 본인은 중독인데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했는데 이제 중독인 사람들에 대한 예시들을 이제 들어주는 그런 교본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독자를 우리가 뭐 노숙자 아니면 뭐 병원에 폐쇄병동에 갇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생활 너무 어려워서 또 범죄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중독자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인 기능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독자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은둔형 애토리처럼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전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교도소에 있거나 병원에 가거나 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집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술만 먹거나 도박만 하거나 아니면 뭐 성에 심취하거나 뭐 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꼭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막 잘 맺는 거예요. 뭐 술 안 마시면 또 뭐 도박 안 하면 성에 취하지 않으면 이제 너무 막 관계도 잘하고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또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꼭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자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녀들과 보낼 때는 정말 그렇게 좋은 아빠 또는 좋은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챙길 거 챙기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제 감사 표현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또 넉살 좋게 농담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 관계도 좋아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심지어 어디까지 좋냐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게 인사할 때도 또 관계도 너무 좋아서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신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관계까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보세요. 누가 이 사람을 중독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중독자라고 생각 안 하죠. 너무 잘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 속은 이제 중독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변하는데 그거를 보통 주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중독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넘어질 때면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남모르게 하고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중독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 인간관계도 이제 점차 어떻게 변하냐면 그 겉과 속이 달라지고 속에 정말 진짜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 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내면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른 그 정말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 탈진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초반, 중반 정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독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뭐 실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뭐 혼자만 한다는 이름으로 그것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중독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중독일 수 있는데요.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성과를 낸 사람 이렇게도 좀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의 우상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돈을 버는 그 능력 하나에 특출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삶의 전반에 걸쳐서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 모두 다까지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다 그것이 완벽하다 아니면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특정 파트에서의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글은 잘 못 써요. 그런데 컴퓨터는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걸 너무 잘 다뤄요. 그러면 편집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또는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사람들과 가르치기 그 어떤 편집 프로그램은 잘하는데 사람들과 대인관계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격적 성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잘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따르잖아요. 이게 사실 현 시대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그 사람의 팬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요런 심리가 사실 이 중독의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정말 저 사람은 남들과 다른 급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그 많은 능력들 중에 많은 기술들 중에 한 가지를 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관계를 잘해도 중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중독일 수 없겠습니까? 중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중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분명히 중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는 오히려 돈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쫓아다니고 돈에 매여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분명히 중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다 중독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젊은이를 말해요.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교본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이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하거든요. 우리 중에는 우리 회복된 우리들 중에는 뭐 30대 이하의 사람들이 50% 이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예. 그런 중독에 대한 교본들은 중독의 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이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중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10대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아. 나는 이제 아직 20대니까 나는 막 뭐 성 중독까지는 아니야. 나는 뭐
일 중독까지는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도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독의 정말 핵심적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과학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엮이는 가정에 영향이 있다, 또는 살아가면서의 어떤 뭐 중독되지 못한 어떤 뭐 니즈들이 있었다, 뭐 마음의 욕구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뭐 하나 딱 집어서 그것이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그렇게 결론 맺은 사람은 없어요. 또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수수께끼에 남겨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이 꼭 중독이 아니라면 우리가 중독의 씨앗을 어떤 순간에 뭐 어떤 계기가 됐든 아니면 뭐 태어나면서부터든 뭐 우리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독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이든 그 중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다고 중독이 아닌 건 아니다. 젊은 사람도 중독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 뭐 중독자 뭐 모임들이나 아니면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아마 중독에 대한 교육들이 점차 많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식하는 속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와서 예를 들어 10대, 20대의 사람들이 와서 나는 중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독에 있어서는 젊은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 이제 사실 현 시대에는 이 여자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930년대 뭐 초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이제 중독의 이 이슈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중독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중독이라는 이슈가 그때 처음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에 그때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회복의 과정에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남자였어요. 남자.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모여서 했고, 그래서 그 부인들이 이제 남편들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막 모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응접실에서 모여서 이제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따로 모임을 만들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율로 따지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나 알코올 중독자 회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중독자 가족들은 여자들이 또 훨씬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룹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여잔데 나는 중독에 내가 여잔데 중독에 걸릴까? 내가 정말 중독일까? 난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분위기가 사실 현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비율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정말 중독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중독이라는 게 사실 그 뿌리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중독은 결국 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살고자 해서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건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욕구들의 어떤 섞여서 그것이 병든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교집합들이 사실 중독의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자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요? 여자는 어떤 욕구들이 없나요? 예를 들어 뭐 인정, 안전, 통제에 대한 또 육체적인 욕구들이 없나요? 아니면 여자는 뇌의 구조가 남자와 달라서 다르게 작동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를 그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세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인데 PPT를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약간 차오가 있었네요.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그 20년간 안 했던 사람들 있어요. 20년간 안 했던 사람. 이거 뭘 말하냐? 이거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거 뭘 말하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한동안 절제를 하면 한동안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정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의 사람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파트는 모르겠어요. 다른 파트에서 뭐 습관이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독의 파트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은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1년, 2년 절제하면 내가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게 성립이 돼야 되냐면 이제 술을 이제 마시기만 하면 조절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피우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랬던 사람이 1년 후, 2년 후와 절제가 되면 이제 그거를 안전하게 조절하며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성도 마찬가지예요. 막 포르노만 보면 뭐 매매 업소만 가면 자기 얘기만 하면 막 발동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년, 2년 정말 소위 말하는 뭐 절제를 하게 됐으면 그 이후에는 그걸 정상적으로 뭐 내가 뭐 한 30분만 영상을 보고 뭐 깔끔하게 뭐 마스터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이나 후회나 수치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그 1년 후, 2년 후에 아예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죠? 1년 후, 2년 후에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절제를 하다가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1년 전, 2년 전과 똑같은 상태로 확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2년 후에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가 그걸 마시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냐? 그게 아니라 그런 씨앗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그게 절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마시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절제하고 2년 절제한다고 해서 이제 중독자에서 비중독자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극단적으로 이제 그 중독에 대한 교본들, 특히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20년간 20년인지 30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년간 안 했던 사람의 예화가 나와요. 이 예화가 사실 굉장히 쇼킹한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에 이 술 문제가 있어서 고생고생해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마치고 그것도 이제 잘 해서 또 은퇴까지 마무리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또 자신의 한 인생의 텀을 잘 마무리해서 상태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어땠냐? 이제 술 한 병을 들고 이제 천천히 걸어서 응접실에 앉아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이 발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못해서 결국은 몇 년이 자기가 가진 모든 많은 돈들을 써도 끊어지지 못해서 몇 년이 안 돼서 죽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의 중독적인 기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절제하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중독자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 중독인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5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류 중에 한 명인데 또 한 부류인데 내가 이 이유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다면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독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강의들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젊은이도 중독, 뭐 사회생활 해도 중독, 뭐 다 중독이다, 뭐 모든 게 중독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도 중독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 사람으로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